자, 이번엔 성실신고 확인제도 관련해서요. 자, 성실신고라는 것은 뭐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 소득이 넘어가시는 분은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데, 성실한 건 기본이고 우리는 서류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세무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히 확인해 와라 라는 건데요. 그러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려면 뭘로 그 기준을 정하느냐? 수입이 20억 이상, 뭐 10억 이상, 5억 이상, 그 업종별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성실하게 신고를 해주라 라는 건데, 그 금액을 어때요? 좀 낮추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이 성실하게 내야 되는 서류를 만들어서 꾸며서, 즉 정확하게 이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건데, 그 금액들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20억인 사람은 15억으로 낮추고, 또 20년 후에는 15억에서 10억까지 낮추고, 뭐 이런 거예요. 7억 5천원 낮추고, 뭐 3억 5천원 낮추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성실 대상자를 조금 더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까다로운 이 세무 서식에 의해서 보다 더 성실하게 내도록 작성하는 게 이제 성실신고 확인이었는데, 그게 확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2018년 이후에 게시하는 부부터. 자, 다음은 요건 좀 특이하네요. 요건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에 뭐 기부를 한다. 그러면 연말정산이나 이런 거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부를 한다 그러면 이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그럽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면 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아요. 뭐 연말정산도 그렇고 법인도 기부금 공제, 이걸 다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체는 국가에서 특별하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뭐 사회복지법인, 대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데인데, 유치원, 자, 이것도 국공립 유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추가됐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내가 돈을 낸다 그러면 기부금 공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기부금이라는 게요, 뭐 혹시 착각하실 분 있는데,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무상. 우리 자녀가 그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다닌다, 그래서 학원비를 냈다, 그건 기부금이 아니에요. 그 외에 그냥 무상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기부하는 거. 이런 경우만 기부금 공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 기부에 대한 활성화를 좀 지원하겠다. 그래서 요건 확인하셔야 돼요.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앞으로 기부하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이후부터 기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자, 뭘 사거나 그러면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줘라 라는 건데, 이게 자꾸만 많아진다는 거죠.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좋은 거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공급하는 것들. 자, 그러면 뭐가 좀 확대됐냐? 자, 그간에는 업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자,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현재 58개 업종인데, 이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업종 있죠? 뭐 피부 미용실, 사진관, 뭐 병원, 치과, 유흥주점,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뭐 이런 업종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추가됐다는 겁니다. 인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자, 그런데 여기서 결혼 사진, 비디오 촬영으로 과거에는 그것만, 그런 업종만 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고요. 피부 미용업, 기타 미용업, 손발톱 관리, 이거 10만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10개니까 하나에 10,000원짜리면 다 발행을 해야 됩니다. 합쳐서 10만원 되네요.
그리고 추가로 된 게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 소매업, 그리고 골프 연습장 있죠. 연습장. 골프장이 아니고 골프 연습장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업종에서 결제를 하고 나면, 결제를 하고 났을 때 10만 원 이상이면은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주라. 언제부터?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의무 발행은 아니네요. 자, 이 업종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 적용.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건 해당이 법인 사업자인데, 지금 개인 사업자 편에 제가 사업자와 관련돼서도 이제 같이 넣어놓은 이유가, 이 소규모 법인들 있죠. 소규모 법인.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 성실신고 대상이다 그랬어요. 자, 성실하게 신고해야 될 대상이 되면은 뭔가 세무서에서 신경 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개인이 일정한 매출 이상이 되니까 성실하게 신고를 해라, 이런 업종으로 지정을 해놨어. 지정. 이게 지정받으니까 굉장히, 국세청에서 지정받으면 불안해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야, 난 그냥 이제 개인 사업자로 안 하고 법인으로 할래. 법인으로 하면은 나는 규모가 작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개인의 매출이 커서 성실신고 대상이 돼서 관리받느니 그냥 법인으로 가서 소규모 법인으로 남을래. 이때는 좀 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실신고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는 없어서 법인으로 만들었더니, 이 조그만한 법인이, 그래서 법인이죠. 이 법인이 왠지 성실할 때도 투명하지 않았는데 이때도 투명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투명하게 좀 더 해야 되겠다. 이 작은 것들이 더 지금 투명하지 않구나라는 걸 직시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더 사업하는 부분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신설된 거죠. 신설된 거.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 그럼 누구한테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걸 또 별도로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세무사 등이 작성을 해서 다시 제출해라. 어느 업종입니까? 소규모 업종.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걸 잘 봐야겠죠.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다. 5인 미만. 소규모네요. 그죠? 지배주주,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 50% 초과됐다. 50% 이상 가족들이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업 소득 금액이 전체 70% 이상이다. 이 범위는 그냥 전부 이자나 배당, 임대 소득이 70% 이상이네. 자, 이런 법인들은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다시 한번 세무사한테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규모 법인. 그래서 이런 법인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다. 그러면 이런 법인들은 성실하게 다시 한번 법인이라 할지라도 확인해 와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규모 법인도 많이 까다로워진 거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성실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이 되다. 그러면 애시당초 법인인 경우, 법인으로 시작하면은 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지는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소규모 법인에 아예 해당이 된다.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거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실 분들은 반드시 조금 체크해서 알아두실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다음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입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모든 법인은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의무로 발행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연간 과세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2019년부터 적용을 합니다. 2019년. 근데 이제 개인 과세만 3억으로 했는데, 그러면 과세와 면세가 같이 있는 경우도 합쳐서 3억 이상을 해라. 뭐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는 이랬던 거죠. 과세는 1억, 면세물을 같이 파는데 100억. 뭐 가령 이러면 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두 개를 뭉뚱거려서 3억 이상이면 발행을 해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2019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